어우, 역시 쑥은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업을 쉽게 하는 남자, 쉬운 남자 방훈입니다. 여름입니다. 너무 덥죠. 이 더운데 그동안 사용했던 스킨케어를 계속 써야 하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써야 하나? 아마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방훈TV에서 준비했습니다. 청담동에서 여름철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5! 킴티였나? 5! 고가의 브랜드의 퀄리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메이크업 전에 발랐을 때 산뜻하면서도 기본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스킨케어들이기 때문에 굳이 청담동이라는 그 느낌을 막 너무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로 골라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아임프롬의 머그 워트 에센스입니다. 쑥으로 만들었습니다. 쑥하면 쑥하고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일이 생기시면서 가볍게 1등에 쑥의 1등의 자리에 올라간 브랜드입니다. 가벼우면서 즉각적인 생기를 부여해요.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볍기 때문에 조금은 잘 날아간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제품인데, 원래 이게 쑥이 봄에 나잖아요, 그죠? 이게 좀 쑥향. 저는 사실 시골에 살아가지고 뭐 이게 물론 편집을 시키겠지만 그렇습니다.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처음 스킨케어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보습도 좋지만 쑥의 본연의 그 피부의 진정, 이런 효과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을 충분히 적셔서요, 양쪽을 이렇게 해서 살짝 충분히 적셔줘요. 적셔준 상태에서, 적신 상태에서 피부를 한 번은 꼭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주는데 슥슥 닦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물결 흐르듯이 닦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흐르듯이 닦아주고 목까지는 꼭 발라줍니다. 이 토너가 피부에 처음 닿았을 때는요, 흡수가 안 되고 각질층만 적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닦아주는 과정에서 각질층을 가볍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뒤집어요. 뒤집어서 충분히 두드려 주시면, 같은 양을 닦고 나서 두드리는 것과 그냥 냅다 두드리는 거하고는 되게 흡수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닦고 난 다음에 두드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져보실래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촉촉해져요. 자, 이게 오래가는 보습이 아니고요, 즉각적인 보습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다음 스킨케어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 그 아이엠프롬 같은 경우에는 각질을 좀 정리하면서 피부를 좀 뭐랄까 좀 정리정돈을 하는 스킨케어였다면, 이제는 좀 집중 투여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벼운 마사지를 하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라볼게요. 하는데 한번 해주고 세워서 한번 마사지 해주고요, 눌러주고 또 세워서 마사지 해주고, 특히나 저는 이 뼈의 라인 있잖아요, 이 광대 라인을 한번 타주시고요, 눈 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세워서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저처럼 표정주름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서 당기듯이 한번. 근데 에센스가 이런 롤링하기는 가장 좋아요. 피부의 혈액순환이 잘 될수록 구석구석 영양 공급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바르면서 조금 가벼운 마사지는 혈액의 순환을 돕기 때문에 피부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자, 다음 제품은요, 지금까지는 넣었으니까 이제는 가둘 차례가 왔습니다. 꽉 잠궈둘 제품을 추천하겠습니다. 그 제품 바로 한율의 달빛 유자 페이스 오일입니다. 이 오일이 사실 이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전에 오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잘 쓴 오일 한 방울이 한 통의 수분 크림보다 낫습니다. 오일 타입이다 보니까 피부가 얇거나 심하게 건조하신 분들에게 유용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선택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지성인데 방훈이 쓰라고 해서 다 쓰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요, 수부지인 분들이 내가
건조하다는 부분에만 부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일기가 강하지 않으면서 또 제가 스킨케어에서 향에 좀 예민한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향이 좀 너무 싫은 경우에는 잘 안 씁니다. 효과가 좋아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 상큼한 유자의 향이 막 이렇게 촌스럽게 제주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 이렇게 귤 까먹다가 이렇게 집을 싹 가득 채우는 그 일단 바를 때는 일반 오일치고는 좀 뻑뻑해요. 그 뜻은 뭐냐면 오일리한 성분이 너무 많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기름 한번 얼굴에 발라보세요.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근데 바르는 텍스처의 질감은 오일치고는 뻑뻑하다. 그래서 끈적임을 많이 잡아낸 오일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맛있는 향도 좋은 것 같아요. 왜 맥의 립스틱도 되게 좀 맛있는 향이 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향기가 되게 많은 걸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유자의 향 좋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바로 스와니 코코 펩타이드 아이크림입니다. 아이크림 이전에 저는 이 스와니 코코의 이 펩타이드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은 광고로 했었는데 사실 좀 저는 이 용기만 보고 그렇게 막 사용하고 싶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얘가 게리뷰티에서 되게 단골 손님처럼 나오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펩타이드, 이게 워낙 유명한 성분이거든요. 피부의 재생, 피부의 복원 이런 거에 대해서 유명한 성분이다 보니까 그 성분을 그냥 아예 이름으로 넣은 거죠. 사실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가라든지 입가 그리고 좀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저는 사실 이런 아이크림은 입술도 저는 주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술 위에도 좀 도톰하게 자기 전에 발라주면 효과적인데, 먹지 않도록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크림 치고는 말랑말랑한 제형이에요. 약간 좀 흐를 듯한 그런 제형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아이크림이 단단한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쌀알만큼 살짝 퍼가지고 이 눈가에서 녹이면서 발랐다면 얘는 이미 녹여 있는 상태의 아이크림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뚜껑 거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제 거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면봉이나 스파츌러를 꼭 사용을 권장합니다. 아이크림은요, 여러분들은 눈 밑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의 밑? 정말 어원 그대로의 눈 밑 아닙니다. 눈 밑은 여기서 눈을 감싼 광대, 이 관자놀이까지를 눈 밑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만 바른다고 눈 밑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위까지 발라야, 이 관자놀이까지 아이크림을 발라줘야 여기서 당겨주잖아요. 여기에 피부가 처지면 눈 밑은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크림은 눈 밑에서 관자놀이까지 바르시는 겁니다. 여기에 탄력이 없는데 여기에 탄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중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크림은 눈 밑에서 발라서 위에까지 해주시는 게 한번, 그러면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때부터가 두드려줍니다.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메이크업 20년이 되면 손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소리지. 이 뭔 개소리야! 근데 진짜로 아이크림 여기까지 바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발랐습니다. 자, 그러면 스킨케어의 마무리는 무엇일까요? 스킨케어의 마무리이자 베이스 메이크업의 시작이죠. 바로 선크림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 바로 라이트풀 코랄 그라스 틴티드입니다. 라이트풀 코랄 그라스 틴티드.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다는 뜻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크림이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청담동 샵에서도 우리가 스태프분들에게 베이스 단계를 맡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선블럭은 자기가 발라요. 베이스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는
뭐 이렇게 좀 남의 손을 빌린다 할지라도 베이스의 시작을 선블럭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선블럭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보시면 가볍게 보시면요, 이 피부에 약간 핑크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톤업의 느낌도 같이 표현이 가능한데, 그리고 얘 이름이 뭐예요? 프라이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의 기본적인 기능인 모공을 케어해주고 모공을 사각하고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는 역시 좋다. 여름에 메이크업을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자, 여름철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청담동에 있는 샵에서요, 뭐 연예인분들이나 일반 고객분들에게도 가장 많이 하는 샵을 기본 토대로 조사를 했고요. 친한 원장님들에게 앙케이트를 거쳐서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수경 원장님만 제가 아는 분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은 저의 뭐 인맥의 아주 미세한 부분이다.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여름에 피부가 건조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을에 느낍니다, 건조를. 왜냐? 여름에는 땀이나 이런 거에 건조된 걸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잘 발라준 스킨케어가 1년을 버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여름이니까 가볍게만 가지 마시고요. 스킨케어에 신경을 조금 써주시는 게 내 피부를 1년 잘 버틸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재밌으셨나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누르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안 누르셔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예뻐진다 쉬운 남자 방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